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워낙 그 시장이 좋지 않아서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불안감을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 좋지 않았는데요. 끝나면서 그래도 많이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시황 증시 지표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 지표 하나하나를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수를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마이너스 0.23%, 2519포인트입니다. 2600을 훨씬 넘었다가 1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단숨에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88%, 플러스가 났죠. 88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시장은 반등폭이 컸다. 오후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배터리 소재주 쪽 중심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대표 선수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힘들죠. 오늘 이제 또 거래대금 보면은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소가 10조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치고는 약세장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도 시장의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2조 160억인데 그런대로 괜찮죠.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거래소보다 한 2조 정도 거래대금이 더 많다는 것은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오늘 거래가 좀 활발했다. 배터리 소재주 에코프로 BM이요 오늘 상당히 크게 반등을 해줬는데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프가 그래도 최근 시황 현재의 그 주식시장 위치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여러 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게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하단을 이렇게 이으면 추세선 이게 하단인데 이런 것보다 이제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요 가격대만 되면 이렇게 반등을 해줬었죠. 한 1년 동안 지켜진 지지선인데요. 이번에 그 지지선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한 이틀 동안 이 지지선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렇게 밑에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저점 매수 세력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 좀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내리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오늘 반발 매수세라고 봐야 되겠죠. 3일 빠지면 자기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싸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마 그런 매수 세력들이 오늘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았나. 오늘 하루 이렇게 올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더구나 분봉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래프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추세선 그어 보면요. 코스닥도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밑으로 저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코스닥도 이렇게 무너졌었죠. 무너졌다가 오늘 양봉이 나긴 났지만 요 지지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아직도 한 6대4, 7대3 정도로 시장을 조금 더 나쁘게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 국내 증시만 따졌을 때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신용이나 미수가 많고요. 해외 쪽으로는 더구나 미국, 중국 모두 다 악재, 아주 큰 악재들을 하나씩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악재들이 단번에 이렇게 해소될 그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시장에서 잊혀질만 하면 아마 그때쯤 우리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갖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시장 특징은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1,9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했고요. 그거를 기관이 한 1,7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꾸준히 매도 일변도였습니다. 며칠을 빼놓고는 그걸로 봤을 때 오늘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한 1,900억 정도 매수해 준 거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기관의 큰 역할이라고 봤을 때 오늘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이 그런 대로 역할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수급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 선이라는 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기관이 이렇게 한 달 내내 며칠 빼놓고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팔았습니다. 4천억, 3천억, 2천억 매일이요. 반면에 개인들은 하루 이틀 빼놓고는 이렇게 꾸준히 한 달 동안 5천억, 4천억, 8천억, 많게는 1조 3천억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팔고 개인들이 샀는데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 우위를 했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사는 날보다 파는 날이 한 2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균형추가 좀 무너진 거 아닌가. 원래 기관은 팔고 개인들이 샀었는데 외국인들이 같이 사주다가 최근에 팔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좀 좋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을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객 예탁금 어제 것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55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탁금이 나쁜 건 아니죠. 최근에 이렇게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치켜 올려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고객 예탁금은 후행 지표라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나서 좀 늦게 들어오고요. 빠지고 나서 좀 늦게 빠져나갑니다. 좀 느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는 그렇게 좋은 지표가 아니다. 뒤늦게 움직인다는 거죠. 개인들 돈은요. 그래서 어쨌든 55조가 돼 있는 거는 그런 대로 50조 이렇게 넘어서면서 예탁금은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좀 들어와 있다. 어느 정도는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은 신용이 이렇게 높게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을 사는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그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20조 5천억인데요. 3,000포인트가 넘어섰을 때 2년 전 그때 고객 신용융자금이 한 25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보면 그때 한참 못 미치는데 융자 금액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장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질 때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급매물이 된다는 얘기죠. 손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요. 미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금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요. 5,150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미수금이 오랫동안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미수를 이렇게 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천억을 넘고 있는데요. 신용이나 미수나 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수급에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최근에 한 달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대형주들이 최근에 별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대형주들 우리나라 그 대표 기업 몇 개를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까 그럽니다. 아마 그거 보시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어제 해외 시장입니다. 그래프만 보셔도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요.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이죠. 21선 무너지면서요. 나스닥 마이너스 1.1%, 61선까지 깨지고 이렇게 음봉이 났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0.76, 61선에 딱 닿았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급등 흐름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이 오늘 리얼타임으로 마이너스 0.4%고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대만 플러스 0.4%이긴 하지만 모양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꺾이면서 21선, 61선 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독일 모양이 비슷하죠, 다들. 프랑스, 상해 0.4%이긴 하지만 앞에 저점을 깬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해 시장이 좋지 않다. 항생, 홍콩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저점을 깨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장이요, 과거 전례를 보면 중국 시장이 한 절반 정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 올라가면서 그쪽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기는 했지만요. 미국 시장 절반, 중국 시장 절반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봤을 때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계속 이렇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그때쯤에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체 동력으로 이런 해외 이렇게 좋지 않은 악재들을 이겨나갈 만큼 그렇게 시장이 지금 그렇게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신용이나 미수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시장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한 서너 개만 제가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시장을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시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그래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죠. 포물선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죠? 차라리요 주식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면 올라갈 때도요 거의 비슷하게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경사가 급하고 완만하고 차이지 이렇게 빠지는 주식은요 비슷하게 또 반등이 되는데 요 포물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찐이 빠지는 시장이죠. 이런 게.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 회복도 굉장히 느린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러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도 이렇게 그려보면요. 얼추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죠. 큰 흐름에서는 포물선 모양입니다. 실적이 좋은데 왜 그런가? 제 생각은요. 실적이 좋은 거는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1년 후 실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제 자체를 큰 틀에서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 같이 실적이 좋은 주식들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양들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죠. 배터리 관련해서는 어쨌든 가장 큰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두 개 합쳐도 시총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이 안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배터리 산업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봤을 때 그래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것도 포물선입니다. 최근 시장을 끌어가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죠?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증권사 직원들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요거를 표현할 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무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돌을 던지면 점차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듯이. 그래서 이런 그림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주 지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그 그래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좀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각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 종목들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그 세 개를 빼면 나머지는 뭐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끌어가는 이 세 개 축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 망가져 있다, 좋지가 않다.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당분간은 좋게 보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대로 좀 좋아 보인다 싶은 테마가요.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단체 여행객들 좀 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는 요 흐름이 시장에서 조금 먹힐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카지노라든가 호텔, 여행,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코로나 국면에서요, 워낙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오르긴 했다고 그러지만 이제 앞에 고점 겨우 이렇게 좀 도달해 있거나, 그동안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매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호텔 신라도 그렇고요. 그런 공매도들이 이제 조금 환매수가 되면서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수급에서도 아직도 그쪽에서는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이제 쏠림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못했던, 또 중국이 우리 싫어한다고 그러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 여행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최근에 이제 크루즈선도 뭐 한 50척 정도가 제주도에 신청을 했다고 그러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요거 이제 그래프로 보면 조금 겁나죠. 많이 올라서. 근데 이 종목이요, 우리 그 거래소 종목 중에 공매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이렇게 쳤던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쳤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환매수가 급하게 아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이렇게 강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되죠. 주봉으로 보면 요거 23,000원이었습니다. 1년 전에요. 그랬다가 지금 14,000원이니까 그건 반토막 나 있는 가격이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바닥을 두 번 찍어주고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있습니다.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직원을 한 400명 뽑았다고 그럽니다. 카지노 쪽에요. 제가 보기엔 이게 상당히 큰 뉴스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직원을 400명이나 뽑는 기업 주식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겠죠. 밀리면 사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였지만 카지노라는 게 현금 박치기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큰 폭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주가도 그만큼 좀 파격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종목이다. 지금까지 적자지만 흑자가 날 경우에 그 규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겸해서 파라다이스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있을 것도 같은데요. 파라다이스는 롯데관광개발하고 조금 달리요,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매도를 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 이렇게 패턴은 비슷해요. 롯데관광개발하고. 실적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뭐 영종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2020년에 800억, 2021년에 550억 적자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작년에 100억 흑자 전환했고요. 금년에는 1,550억 흑자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하죠. 실적 대비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는 또 금년 또 실적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아직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며칠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한 이게 몇 년입니까? 그냥 3년 넘게 이렇게 횡보한 주식입니다. 그러죠? 요 두터운 매물벽만 뚫는다고 그러면 이제 물론 실적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상당히 큰 시세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좋지가 않은데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호텔신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호텔신라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더 좋아질 거다.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다 같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아직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림은 아니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던 가격대예요. 이때가 8만 원 초반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지금 8만 8천 원입니다. 거기를 아주 힘있게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요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죠?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중국 관련, 여행 관련 이쪽에서 호텔신라도 같이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텔신라도요. 공매도가 지금도 한 3위 정도 됩니다. 전체 종목 중에 공매도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환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80만 주, 기관이 60만 주, 이렇게 한 100만 주가량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들어왔죠. 이 중에 절반은 아마 순수 매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절반 정도는 공매도 해놓은 것들, 환매수가 지금 급하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팔아놓은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다급하죠. 그래서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급에서도 호텔신라도 이렇게 같이 보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나마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